네, 이전 영상까지는 우리가 폼을 만들어서 요런 폼을 만들어서 글쓰기를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유효성 검사를 하고, 유효성 검사에서 실패하면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을 여기 다시 채워주는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글을 실제로 저장하는 단계를 진행해야 될 텐데요. 글을 저장하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 글이 담길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MySQL 혹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서 뭐 우클릭 create table 뭐 해서 articl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스크립트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직접 이제 접근해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도커에 우리 요 MySQL 컨테이너로 접근해서 여기서 뭐 루트 여기서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죠. 각자 뭐 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동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선은 가장 먼저 맞닥뜨릴 수 있는 게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변경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만 변하기 때문에 동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동료 컴퓨터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료한테 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바꿔서 쓸 거니까 테이블 너도 요거 만들어서 써,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두 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다들 똑같이 만들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뭔가 조금씩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배포 같은 걸 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뭐 개발 단계,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 그다음에 개발 컴퓨터, 뭐 스테이징, 그다음에 프로덕션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좀 나누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은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렵죠. 왜냐하면 내 컴퓨터에서 하듯이 모든 환경에 가서 다 만들어줘야 될 테니까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일단 귀찮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력 관리입니다. 이력 관리가 안 되죠. 방금 전처럼 만약에 내가 이걸로 했다면 이 이력이 어디에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왜 바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조치하기가 사실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은 코드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코드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이 코드로 관리를 하면 공유나 배포, 이력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상용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험하니까 코드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기보다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좀 수동으로 직접 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환경들, 개발 환경이나 로컬 컴퓨터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코드로 싹 공유를 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드로 관리를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식 중에 하나는 SQL 파일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서, 혹은 무슨 텍스트 파일에 SQL을 이렇게
로그 남기듯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파일 하나를 공유하는 식으로 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라라벨은 훨씬 편리하고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보면 저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스 요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요쪽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쓸 테이블을 라라벨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그램을 못 찾겠네. 자, 일단 여기서 나오고요. 아이고, 얘가 꺼져버렸나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컨테이너를 죽여버려가지고 컨테이너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세일 다운 하고요. 하면 되겠죠. 요 마이너스 D를 붙인 거는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시작이 됐을 거고, 시작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파이어폭스에서 네, 동작하죠. 지금 방금 전에 모양이 좀 바뀌었잖아요. 개발 환경을 다시 실행하거나 했을 때는 npm을 다시 실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ail npm 이런 식으로 npm run dev 해줘야 프론트엔드 에셋이 다시 빌드되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npm run dev 한 다음에 리프레시를 보면 이제 다시 스타일이 먹었죠. 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는 세일, 우리 개발 환경에다 명령 보내면 항상 세일을 해야 되죠. 세일 artisan make migration 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는 지금 글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 봤을 때 내용 파악하기가 편하면 좋겠죠. create articles table 이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스의 요 파일이 만들어졌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에 마이그레이션스의 요 파일이 새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테이블에 들어갈 컬럼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요 up 메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down 메소드가 있습니다. up 메소드는 마이그레이션을 실행시켰을 때 실행되는 코드가 들어있는 메소드고요. down은 롤백 할 때 실행될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up 하면 articles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down 하면 articles라는 테이블을 드롭하죠. 요게 이제 기본 구조고, 이제 요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데 어떤 식으로 넣는지는 또 매뉴얼에 사실 당연히 다 나와 있고요. 자, 컬럼은 뭐 요런 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 타입이 가능한지 요런 데서 찾아볼 수 있고, 방식은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티저 컬럼을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죠. 테이블, 우리가 본문을 바디로 받기로 했고 255자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형식으로 받을 거고, 이름은 바디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최대 255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테이블, 누가 썼는지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유저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create 유저 테이블을 라라벨에서 만들어줬을 때 id라는 걸로 만들었네요. id. 그러면 우리는 테이블 id가 아마 인티저나 빅인티저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foreign id. foreign id. foreign id는 빅 인티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빅 인티저 스토어 유저 id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처럼 foreign id로 해줘도 됩니다. foreign id로 해줘도 되고, foreign id 4는 이제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id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걸려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인덱스를 아마 사용자로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추가를 하려면 매뉴얼에서 한번 보죠.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요 유니크는 이제 유니크 인덱스고, 일반 인덱스는 인덱스라고 붙여주면 될 거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잡아줄 땐 요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를 잡아줄 거니까 테이블 인덱스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혹은 여기에 인덱스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자꾸 뭐가 나오는데, 바디와 유저 아이디가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작성해 주고 나면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은 fail artisan migrate 이렇게까지 써주면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되었다 라고 나오고,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여기를 리프레시, 네, 아티클스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클라이언트 요 폰트가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아티클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VS 코드에 있는 익스텐션으로 연결을 해놔가지고, 여기서도 수 있는데, 리프레시 해보면, 네, 아티클스가 바디와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도 걸려있죠. 아티클스 유저 아이디 인덱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ail artisan make migration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migrations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이 파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력이 되겠죠. 이력이 되고, 이 파일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은 artisan migrate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는 migrate rollback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지금 롤백을 하면 up이 아니라 요 다운 쪽 메서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 이 articles 테이블이 있으면 지우게 됩니다. 이 다운에 있는 코드도 여러분이 작성하기 나름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저걸 잡아준 겁니다. 다시 해보면 롤백이 제대로 진행이 됐고, 데이터베이스 가서 테이블을 리프레시 해보면 사라졌죠. 사라지고 요 5가지만 났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들도 artisan migrate로 만든 거라서 롤백을 하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고, 이 롤백을 하면 사라지는 단위는 이 migrations 테이블에서 관리가 돼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migrations를 보면, 내용을 보면 현재 요 4가지 migration, 요 4가지 migration은 뭐냐면 여기 이름이 다 써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요 하나, 둘, 셋, 4개 10, 12, 08, 19, 1214 보이시죠? 요 4가지가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마이그레이션스 테이블에 이렇게 배치 1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면 완료가 됐죠? 얘를 리프레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프레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실행한 게 배치 2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롤백을 한번 하면 제일 마지막 배치 하나가 롤백 되는 거고, 만약에 롤백을 한 번 더 하면 요 4개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롤백을 할 때 몇 번 그 롤백 할지를 한꺼번에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살펴보지 않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드를 공유받는 순간 우리가 이거를 그 형상 관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동료들끼리 공유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GitHub 같은 데서 풀을 받은 다음에 똑같이 artisan migrate를 실행하기만 하면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풀을 받아올 때, 코드를 받아올 때 이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일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가 혹은 돌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중간에 뭐라고 표현해야죠? 꼬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drop if exis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스키마 drop articles, 뭐 예를 들어 이렇게만 작성을 해놨는데 누가 실수로
그 누구는 저겠죠. 제가 실수로 테이블을 아티클스 테이블을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티클스가 지금 없죠. 아티클스가 없어서 fail artisan migrate rollback 실행하면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에러가 났죠. 왜냐하면 이 테이블이 없으니까 table was not found 해서 에러가 나게 되는데, 이러면 되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 자주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근데 뭐 당황하실 필요 없고,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요 마이그레이션스 테이블과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통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느냐? 지금 보면 이 라라벨은 이 내용을 좀 길게. 네. 아티클 테이블이 생성됐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아티클스가 없는 상황인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여기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가장 쉽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롤백 코드를 주석 처리해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 상태로 롤백 하면 롤백이 됐고, 그러면 다시 이 업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풀어서 활성화 해주고, 이 롤백을 한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뭔가 실수했다, 뭔가 되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막 고친 다음에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artisan migrate 하면 다시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고 롤백도 이제는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이니까 뭐 마이그레이션 하다가 이 에러가 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요럴 때는 현재 실제 테이블의 상태와 마이그레이션 코드 요것들을 보고 간단하게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고 하면 됩니다. 요건 원래 코드대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변경된 파일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석만 넣은 거고, 오늘 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스 디렉토리에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